정말 천천히 가. 어떡해. 옳지. 누구 잘못.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모든 동물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동물행복연구소. 애니멀 시그널. 안녕하세요, 장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이제 변선수 전문가분이 저희 애니멀 시그널을 찾아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변성수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평소보다 몸이 좀 더 움츠러들고 또 움직이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참 재밌는 게 여름이도 저처럼 좀 방석 위에 가만히 엎드려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이전보다 조금 더 통통해졌습니다. 근데 여름이가 지금 애원 씨의 그 행동을 따라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확실히 제가 네.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여름이도 늘 옆에서 누워있다 보니까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제 보호자와 이제 반려견의 그 관계가 반려견이 좀 따라하기도 하나요? 맞습니다. 맞아요? 반려견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네. 보호자의 성격뿐만 아니라 행동 패턴까지 우와. 똑같아진다고 하니까요. 요즘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봤는데 살이 조금 여름이가 찌는 것 같다 생각이 네. 드시면은 요즘 내가 저녁에 뭔가를 먹고 있구나. 또는 내가 마음이 허해서 뭔가를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 봤더니 뭔가 좀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활동량이 떨어진 것 같으면은 내가 요즘에 많이 바빴다든지 아니면 내가 신경을 좀 못 쓰고 있다라는 거를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 이걸 체크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뿐만 아니라 여름이의 건강한 견생을 위해서라도 좀 무심코 하는 행동이나 게으른 습관들을 좀 고쳐야겠네요. 네, 일단은 여름이와 함께 산책을 한번 나가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왕이면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칼로리 소모에도 굉장히 좋고 데이트한다는 심정으로 나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좋으시겠어요? 예, 데이트할 사람도 있고, 예. 네, 여름에 있습니다. 저는 뭐 없어가지고, 예, 약간 서럽습니다. 예. 누가 저랑 함께 산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이어서 이번에는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소통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동물들의 시그널을 이해하고 또 행복하게 공존하는 법을 알아보는 애니멀 시그널. 네, 지난주에는 이제 산책하기 전에 심하게 이제 흥분하던 반려견을 만나봤었는데요. 예. 보호자가 꺼낸 리드줄만 보고도 하울링을 하고 짖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네, 이때 보호자가 좀 강력하게 반려견을 제압해서 흥분을 낮춰주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산책 문제견을 위한 자세한 솔루션 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 사이언스 유튜브 채널을 다시 보게 하시면 됩니다. 요즘 야외에서 이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예, 오늘의 주인공도 아름다운 시골 풍경을 보며 자라는 친구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을 가진 친구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 충청남도 아산시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누리네 집인가요? 네, 맞는데요. 아이고, 우리 두부 때문에 먼 걸음 하셨네요. 우리 두부가 쟤예요, 쟤. 큰 강아지. 두부야. 어머! 새끼 강아지들도 보이네요. 얘가 우리 두부예요. 둥둥둥둥. 착해요, 얘가. 이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두부입니다. 좀 짖는 편이에요. 많이 짖는 거는 저기 택배 아저씨들. 올 때는 많이 짖어요. 그런데 그때 유독 눈에 띄는 작고 귀여운 강아지들. 이 친구들은 다 누구예요? 아우, 정말 예쁘다. 두부가 낳은 새끼들이에요. 다 6마리인데 이제 6마리 중에 제가 이제 3마리를 입양을 보냈고 한 마리는 호두, 이 두부랑 같이 지내고 이제 바로랑 나나라는 아이 두 아이만 제가 지금 데리고 있고 입양을 보내려고 가족들 찾고 있어요. 지난 7월 6마리의 새끼를 출산한 두부는 하루하루 새끼들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이제 엄마가 된 두부를 보니 보호자는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운 마음이 든답니다. 그런 두부를 위해 바쁘게 무언가를 준비하는 보호자. 생선이 이거 뭐예요? 생선 북어. 오, 오늘은 평소에 두부가 가장 좋아한다는 북어를 이용한 특식을 준비하려는 모양인데요. 아기를 낳아서 그냥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왜 여자들은 아기를 낳아서 여자도 걔도 여잔데 밥을 많이 안 먹고 살이 쪽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북어를 줬어요 그때. 그랬더니 잘 먹더라고. 진짜 알뜰살뜰하게 잘 챙겨주시네요. 북어 냄새를 맡고 두부도 신이 난 것 같은데요. 아이고 좋아. 두부 이리 와. 두부 이리 와. 아기 사투느라고 힘들지? 응? 맛있게 먹어. 응? 아이고, 세상에. 아우, 우리 두부 정말 맛있게 잘 먹네요. 두부야 엄마 이러고 올게. 밭에 가서 이러고 올게. 응? 있어. 응? 있어. 보호자가 일을 하러 떠나자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두부. 그런 두부를 뒤로 한 채 보호자는 밀린 밭일부터 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정성껏 키운 고구마를 수확하는 날. 토실토실 고구마가 잘도 자랐습니다. 그 사이 보호자의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두부. 보호자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짧은 목줄로 인해 같은 자리에서 맴돌기만 하는데요. 산책은 제가 자주 못 하고요. 딸이 조금 하고 그냥 여기 이 안에서 이 공간에서 그냥 많이 쉬는 편이에요. 불안한 듯 같은 자리에서 계속해 돌기 시작하는 두부. 급기야 목줄이 꼬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행동 반경이 좀 좁네요. 시골이면 이렇게 풀어놔도 되지 않나? 마음껏 놀라고? 꼬인 줄을 풀기 위해 잠시 목줄을 풀어주자 두부가 무척이나 신이 났는데요. 보호자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듯 능숙하게 줄을 풉니다. 여기 도니까 얘가 여기를 도니까 이 돌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꼬이더라고요. 이리 왔다 막 이래가면서. 이게. 그나저나 두부가 목줄을 한 채로 꼭 생활해야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6개월, 7개월 때까지 거의 풀럭했었어요. 거의 클 때까지 키웠는데 사고를 친 거예요. 먼저 이제 우리 백봉을 먼저 물어 죽이고 여기 기러기도 죽이고 그래갖고 이제 얘가 말썽을 부려서 그렇게 묶어서 키우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부터 늘 목줄을 한 채로 생활하고 있다는 두부. 때문에 1m 남짓한 목줄 반경에서만 돌아다닐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되게 답답하겠다. 아무래도 마당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탓에 혼자 보내는 시간도 많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짖기 시작하는 두부. 심심하다는 걸까요? 산책 가자. 저희 어머님이 혼자서 산책하기 너무 버거우신 사이즈고 힘도 붙이셔서 저희가 내려오면은 산책을 시켜주거든요. 오랜만에 하는 산책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두부. 자, 지금 누가 산책하는지 모르겠죠? 예. 두부가 산책을 시켜주고 있어요. 네. 진짜 힘이 좋아서 이렇게 챙겨 나가요. 아니야 두부야. 그때 돌발 상황 발생. 보호자가 리드줄을 놓친 틈을 타 두부가 탈출을 시도한 건데요. 아, 멀리 갔나 봐요.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두부. 오빠 저기 못 봤어? 어디까지 봤어? 아 저기 나오는 순간 사라졌어 내 시야에서. 저기 가지러 간 거 아니야?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두부야! 이렇게 앞에 사람 적 처음이어가지고 어떡하지? 산책 중 갑자기 사라져버린 두부. 처음 겪는 일에 보호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보는데 여기 있다. 왔어? 어. 아 진짜
아, 쟤 뭐 한 거야? 아니, 얘 여기 와 있었나 봐, 오빠. 목말랐나 보다. 두부야, 놀랍지 마. 이제야 겨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데요. 보호자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두부는 그저 해맑기만 합니다. 목이 많이. 열심히 뛰어다니느라 목이 많이 말랐던 모양이네요. 사랑으로 키우는 반려견 두부지만 어떻게 키우는 게 두부에게 더 행복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된다는 보호자들. 부모님들이 이제 강아지들을 키우시는 거를 솔직히 잘 모르시잖아요. 좋아서 예뻐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시기는 하는데 이제 어떻게 반려견이랑 이제 산책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간식도 주고 이렇게 마치 교감하는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늠름하게 가족들을 지켜주는 진돗개 두부 만나봤는데요. 두부를 보니까 어릴 때 그 할머니 시골집에 가서 만났던 강아지들 생각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동안 이제 도시에서만 키우던 반려견들을 만나다가 시골에서 이제 흙냄새를 맡으며 자라고 있는 반려견을 보니까요. 왠지 이제 애생각도 나고 더 정이 가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두부의 새끼들도 태어난 만큼 보호자분도 이 두부와 두부 새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가고 싶어서 애니멀 시그널팀에 연락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 우리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영상을 보면은 이제 두부가 평소에는 온순한 성격이지만 낯선 사람이 집에 방문하면 많이 짖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시골 마당에서 자라는 개들에게서 많이 보이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옛날부터 시골에서는 대문이 없고 담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지켜줄 수 있는 용도로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게 됐었고요. 네. 그리고 반려견들이 집을 지킨다는 건 영역성이 생겼다는 건데 영역성이 생겨서부터 짖음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그 이유는 짖었더니 사라지더라라는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맞는 말이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지나가는데 그 동네 아주머니는 지나가시는 거고 네네. 맞아요. 택배 아저씨도 왔다가 가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내가 짖음으로 해서 그 상황이 해결됐다라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짖는 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 두부는 사실 보호자분들의 많은 사랑으로 널찍한 마당에서 생활을 하곤 있지만 대부분 시골에서 자라는 반려견들이 정말 좁은 마당에서 짧은 목줄을 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려견에게 좀 좁은 생활 반경과 짧은 목줄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반려견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활동 반경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좁은 곳에서 살면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네, 그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은 정형 행동이라고 해서 반려견들이 한 장소에서 빙글빙글 돈다든지 맞아요. 또는 왔다 갔다를 네네. 심하게 한다든지 그게 심해지면 털을 뜯는다든지 맞아요. 자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핥게 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빠르게 환경 개선이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부가 이제 아까 오랜만에 산책을 나가자 흥분해서 막 뛰쳐나가는 바람에 네. 이제 보호자가 목줄을 놓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는데 산책을 자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부의 저런 행동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두부가 산책 예절을 배우지 못한 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사냥 본능이 강한 애들은 질주 본능도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만 나가면 일단 앞으로 뛰어나가는 게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원인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다 보면 보호자들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게 또 원인이 돼서 앞으로 나가는 행동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새로운 환경에서 냄새를 맡다 보니까 신이 나서 먼저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네요. 신나서 먼저 가게 되고 그때 또 안 좋은 기억들이 또 심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앞으로 가다 보면은 낯선 장소를 가게 되거든요. 네. 네. 처음부터 아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반려견 역시도 흥분도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 뭐 다른 주민을 만나거나 다른 강아지를 만나게 되면은 짖음이라든지 공포심이 드는 그런 문제 행동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부와 새끼들의 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변성수 전문가님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직접 현장에 다녀오셨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두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먼 길도 마다않고 달려온 변성수 전문가. 안녕하세요. 야, 너무 환경이 좋아요. 좋아요? 네, 오면서 도착하자마자 현재 두부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부터 살펴보는데요. 그동안 짧은 목줄을 한 채 생활하고 있었던 두부. 활동 반경이 좁은 건 물론
움직이다가 목줄이 꼬여버리는 경우도 다반사였는데요. 지금 여기 왔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무 밑에 있고 이게 진짜 그늘도 되고 되게 좋아요. 근데 줄이 보면은 계속 이렇게 꼬이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줄은 좀 잘 꼬이지 않고 풀릴 수 있는 줄로 빠르게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얘 길이가 어느 정도였으면 더 좋은가? 아무리 넓어도 좋은 게 아니고 좀 정해주는 게 좋거든요. 영역 자체는. 그래도 이제 이거보다는 조금 더 반경을 넓게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두부의 넓은 활동 반경을 위해 먼저 와이어 줄을 설치해 주는데요. 이제 여기에 꼬이지 않는 목줄을 연결해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더 반경이 넓어지긴 해요. 이제 더 넓은 활동 반경이 생긴 두부. 조금 더 자유로워졌는데요. 두부는 물론 보호자들도 만족스러운 것 같죠?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 오랜만에 산책을 나갈 때면 보호자를 끌어당기는 두부의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두부는 나오는 순간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산책을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하고 있으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걸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소세지를 그냥 계속 주면서 나중에 나만 딱 나타나면 아,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죠? 간식을 통해 두부가 보호자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 훈련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두부가 보호자의 옆으로 걷는 습관을 기르게 된답니다. 근데 만질 때 온몸을 다 만지시는 게 좋아요. 저기 엉덩이까지 쓱 쓸어 내려야지만 친해지시는 거예요. 자꾸 애정 표현 하시다 보면은 얘도 엄청 성격이 자신감이 계속 생겨져요. 지금 이런 표정만 나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솔루션을 받는 사이 두부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자, 이제 밖에서 산책을 해볼 차례인데요. 보호자와 함께 걷던 그때 두부가 하수구 앞에서 멈춰서고 맙니다. 하수구를 건너기가 두려운 눈치인데요. 경험이 없으니까 환경에 대해서 경험을 쌓아 나가는데 극복하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장난감을 그 위에 놓고 지나간다든지 또는 더 좋은 거는 장난감도 아무것도 없으면은 보호자가 반대편에서 부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가 두려워하는 포인트에 검은 천을 깔아주자 언제 그랬냐는 듯 씩씩하게 걸어가는 두부. 정말 기특하죠? 잘했어. 마음이 교감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달라진 것 같아요. 저도 좀 마음이 편해지고 얘한테 가면 얘가 막 하도 이렇게 점프고 달려들어서 내가 이렇게 못했거든요. 산책도 나가고 하자. 그리고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자. 잉? 앞으로 잘해줄게. 응? 두부야. 산책도 시켜주고 그럴게. 이번에는 강아지들의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한 퍼피 교육을 할 차례인데요. 이제 이런 도구를 착용하는 것 자체가 아까 전에 우리 스킨십 했잖아요. 그거 이제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생전 처음 착용해보는 하네스지만 거부감 없이 얌전히 착용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걸 가지고 사회화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자꾸 이게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를 자꾸 인식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앞에 고리 있죠. 여기다가 줄을 매고 똑같아. 그럼 자연스럽게 산책하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 벗어나더라도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오면은 먹을 거 몇 개 하고 칭찬 많이 하시고 많이 만져야 반려견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나아가는 보호자들. 거기서 앉아 하나씩. 그 다음은 기초 훈련을 해볼 차례인데요. 보호자가 반려견 위로 간식을 들어 자연스럽게 앉아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연습이 분양 가면은 부르면 나온다든지 그리고 이런 도구들을 했을 때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이 일어나면 적응시키는데도 오래 걸릴 거야.
아이고 세상에 피곤하지? 응? 그리고 이제 동선이 길어져서 너도 좋고 나도 마음이 편하다. 응? 이뻐서 내가 키웠는데 그냥 시골이고 그냥 솔직히 말해서 뭐 집 지키는 게 뭐 이런 식이다가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오늘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가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짧은 목줄을 한 채 생활하던 시골계 두부. 앞으로는 보호자와 함께 더욱 자유롭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랄게. 야, 뭐 오늘도 선생님이 솔루션을 해주시니까 예, 두부의 행복 지수가 훨씬 높아졌을 것 그쵸. 같은데요. 예, 그동안 이제 좁은 활동 반경에서 벗어나 조금 더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부를 만나서 직접 다양한 솔루션 해주고 오셨는데 이 네. 자리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짧은 목줄을 하고 있던 두부의 그 공간을 조금 더 와이어를 이용해서 넓은 반경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호자분이 그동안 두부 산책을 따로 연습하거나 하지 않으셔가지고 제일 기본적으로 옆에서 따라다니는 연습에 대한 기초를 알려드리고 왔는데 일단은 옆에 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줘서 함께 나간다라는 게 행복하다라는 거를 이해시켜주는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간식 보상으로 네, 그렇죠. 함께 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는데 보호자분에게 가면 간식이 생긴다는 즐거운 경험이 있으니까 두부와 보호자분이 함께 좀 산책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이들도 교육을 했는데요. 퍼피 트레이닝의 가장 기초는 스킨십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2개월 반, 3개월 정도 됐는데 엄청 자유롭게 잘 누리고 있던 친구이다 보니까 당연히 만져지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스킨십하기 위해서 하네스라든지 다른 도구들을 이용해서 교육을 했고 그리고 수신호에 대한 인지에 대한 교육도 했습니다. 먹이를 준비해서 잘 따라오게 한 다음에 위로 올리면 앉아. 밑으로 내리면 엎드려, 뭐 손을 이렇게 펴면 기다려라는 그런 수신호에 대한 인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네, 이제 두부도 뭐 솔루션을 통해 산책에 한 단계 더 나아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예, 실천하면 좋은 훈련법이 또 있을까요? 두부 같은 경우에 산책할 때 코스를 좀 정하시는 게 좋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스를 정해서 첫 번째는 같이 걸어가는 거에 대한 중점을 좀 두시고 네. 두 번째는 안전한 장소를 발견했다 그러면은 좀 냄새도 맡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장소를 두시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에너지 소모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조깅하듯이 좀 뛰어주면서 활동성을 높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외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 이제 실내에서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비해 이제 보호자 친밀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경우는 조금 이렇게 보호자가 자주 이렇게 밖으로 나가가지고 반려견과 함께 해주는 시간이 좀 중요한가요? 뭐 무조건 놀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이게 흥분도만 올리게 되면 나중에 요구성 짖음으로 변환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장소에 가서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좋은데 그냥 막연하게 강아지가 필요한 건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인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옆에 가서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햇볕도 같이 쬐시고 맛있는 거 가져왔으면 같이 나눠 먹는 시간을 가지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놀아주러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긴 시간을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야외에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오늘 전문가분이 말씀해주신 솔루션이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